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임시 주거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장 영덕군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 지풍면과 읍내를 거쳐 바닷가 노물까지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영덕에서만 주민 10명이 숨지고 주택 1,623채, 선박 35척, 농작물 176헥타르, 공장과 점포 400여 동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경북 5개 지자체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주거시설입니다. 군은 다음 달까지 임시 주거시설 조성을 완료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농업 피해의 경우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피해액의 35%, 피해율 50% 이상 농가 1인당 생계비 73만 원 지원, 개인 어망오구 구입비 지원, 양식어가 폐사보험 적용 건의 등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은 피해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산 송이숲을 복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775억 원을 투입해 5에서 7년에 걸친 중장기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진행합니다. 주력 산업인 관광 분야의 위축에 대응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택시와 수요 응답형 버스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덕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상당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산불 이재민을 위한 긴급 자금만 당장 345억 원이 필요하지만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특히 산불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25%를 영덕군이 충당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같이 이 재정가격이 열악한 군은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서라든가 국고지원금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영덕군은 종합복구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산림청이 발표한 경북 산불의 산불 영향구역은 약 4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이 수치만 해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북의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을 조사해보니 기존 발표보다 2배 더 많은 9만여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주불 진화를 선언한 건 산불 발화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때 발표한 전체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157헥타르였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산불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을 뜻합니다. 불에 타지 않은 부분까지 어림잡기 때문에 이후 조사를 통해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은 통상적으로 그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산림청 발표보다 2배 넓은 약 9만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최근 조사한 산림 피해 면적 추산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영양군은 기존 발표된 면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안동시는 기존 9천여 헥타르에서 최근 2만 6천여 헥타르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의성군은 1만 2천 헥타르에서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등 모두 9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기존 예상보다 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초기에는 산불이 빠르게 지나간 면적만 추산했고 또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실지피 면적도 아니고 영향구역이 4만 9천 나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 10만 헥타르라고 국민들이 알렸을 때 대단히 국민들 저항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는 산림청의 피해 면적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에 따르면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천 헥타르입니다. 2.3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한 건 아닌지 여러 전문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아직 확정된 피해 면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기존 노후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 600메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 설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현재 운영 중인 LNG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2배 가까이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규 부지의 경우 도심 주거지역과 더욱 인접해 있어 지역민의 안전과 환경,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023년 8월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 6억 8천만 원가량을 사규와 달리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가 불법 집행하도록 했다는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대위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현재 활주로 길이 1,200m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대폭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80인승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1일과 2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 및 종단 안전구역 확장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등 안건 20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력 발전기를 산불 감시에 활용하고 주차관리 노동자 쉼터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주희 의원은 풍력 발전기의 구조물 상단에 CCTV를 설치해 산불 감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풍속과 풍량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차후 풍력 발전기 설치 시 산불 감시용 CCTV 설치를 최광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로 주차관리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도 공영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는 차마 쉼터라고는 말할 수 없는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시민 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지진의 기억을 시각화, 입체화, 영상화하여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도 공유할 수 있는 지진 기록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철수 의원은 영일만 대교 노선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 차례 변경된 이후 최근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노선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아닌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에 따라 결정된 노선 변경을 본 의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박진룡 의원은 올 연말 계약이 종료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의 재선정을 앞두고 5천억과 1km 떨어진 공장 부지에 적환장 설치 움직임에 대해 반대했고 김상백 의원은 9홀 증설의 영업을 앞둔 오션힐스 골프장의 야간 조명 설치와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포항시의 감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장애인형 빙상장 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공모 취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제 절차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당초 예산 2조 8,900억 원 대비 4.7%, 1,370억 원이 증액돼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4억 7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포항시는 풍력발전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합니다. 또 발전 사업자는 출자 참여, 주민 고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밀수선 선장과 선주,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고 운반, 보관, 판매에 관여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 4.3톤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개 1.1톤도 압수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후 설비 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건설 노동자의 퇴직 공제금을 물가에 맞게 인상하고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라고 덧붙였습니다.